그 프로들도 그 경기를 가면요. 동반자들에 대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네, 그러니까 팀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요. 팀 나가는 거. 그러니까 네. 보통 이틀 전, 뭐 심한 때는요. 네. 거의 3일 전에는 이제 그런 것을 공지를 하는데 네. 그 파트너에 대한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의 특징은 뭐다. 아마추어들은요. 네. 남자들은 자기보다 거리 많이 나는 동반자가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네. 아, 여자들이 아니라 저는요. 네. 저보다 예쁘고 어린데 볼까지 잘 치면 그렇게 막 제 샷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좀 동반자가 아니고 네. 그런데 다 겪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예쁘게 보셔야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와, 참 잘 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 볼까지 잘 쳐 이렇게 되니까. 네. 예. 동반자들 그만큼 중요한 그러면요.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는 얘기죠. 영향 많이 네. 미치죠.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정말 120%의 실력을 낼 수 있고요. 네. 또 자기 실력에 뭐 50%도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감정이거든요. 네. 이건 뭐 화나면 지는 거죠. 네. 나는 어떤 동반자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스윙에 관련돼서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네. 오늘 자세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백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자, 완벽한 백스윙은 그럼 과연 뭐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백스윙에서 오른쪽 어깨선까지 들리는 것은 백스윙이고 오른쪽 어깨선에서 그립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탑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백스윙 했을 때는 어깨선 그리고 이제 어깨 위로 올라섰을 때는 이제 탑스윙이 되는 거죠. 기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턱 아래까지 와서 90도 돌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죠. 사실 아마추어가 이 백스윙을 만든다는 건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그 기본보다도 내가 완벽한 백스윙을 만들기 위한 건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갔느냐를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백스윙 돼서 어깨선까지 와서 여기서 공을 쳐줬다. 어깨 아래쪽까지만 간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볼을 쳐줬어도 이것도 완벽한 백스윙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크게 이 어깨를 회전을 시켜서 턱 밑에 넣어서 90도 각도를 막 꼬아서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 과연 그게 크게 했을 때 여기에 볼을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그 완벽한 백스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깨 턴이 90도 각도로 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고집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자, 요 정도 어깨 아래쪽에 왔다 여기서 쉽게 해서 내가 올린 것을 분명히 어깨 아래쪽에 딱 느꼈어요. 여기서 치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이것도 완벽한 백스윙이 된다는 거죠. 굳이 꼭 백스윙을 힘들게 이 어깨 회전하기도 힘든데 이걸 강제로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요 볼 맞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볼을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저 초급자와 상급자의 차이는 볼을 누가 정확하게 체중이 와서 볼을 맞히느냐 요 차이거든요. 자, 초급자는 여기서 볼을 맞힐 때 어떠한 백스윙을 충분한 백스윙을 했다 하더라도 상체가 잘 꼬여서 왔더라도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능력이 체중이 가져와서 볼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좋은 자세를 만들었다도 결국은 초급자라는 거죠. 그러나 중급자나 상급자는 백스윙이 충분히 안 됐더라도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인만이 느끼는 그 충분한 백스윙을 타이밍을 찾아서 볼을 맞춰주면 정확하게 맞춰주면 바로 충분한 백스윙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만들게 하는 거는 뭐냐 조건이 어드레스에서 하체 꼬움을 갖느냐 이것이 하체를 가만 놔두게 되면 상체가 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체 이 회전력을 자꾸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요. 조금 오른발이 어드레스 자세 굽힌 자세에서 뒤로 물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거죠. 자, 어드레스에서 오른 무릎이 뒤로 살짝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골반이 돌아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얼마큼 도냐에 따라서 어깨가 회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 놔두고 저 딱 하체가 고정돼가지고 상체를 꼬아줘야 된다. 그래 강한 힘이 난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니까 요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요 하체가 오른 무릎을 살짝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요.
펴지만 않으면 되게 펴지만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조금 뒤로 물러져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이 그립의 위치가 어디까지 갔느냐. 어드레스에서 어깨선까지 갔느냐. 아니면 어깨 위로 올라서 탑스윙이 됐느냐. 정확하게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그건 완벽한 백스윙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꼭 어깨가 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깨 밑으로 가서 90도 돌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간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라. 백스윙에서 어디에 갔느냐 이게 손이. 여기서 내려와서 쳐주면 그럼 이건 완벽한 백스윙이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대로 자, 하체를 이용해라. 자,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하체를 놔두지 말고 이걸 무너진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에 밀려가지 말고요. 여기서 오른쪽 무릎이 뒤로 살짝 물러나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백스윙을 쳐주게 되면은 완벽한 백스윙이 된다는 거죠. 네. 네. 프로님 백스윙 갖고도 진짜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면 칠수록 이 백스윙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상체가 아니라 하체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백스윙을 할 때 흔히 제가 제일 처음 골프를 배울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안 된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네. 하체는 프로들처럼 가만히 잡아두고 상체의 꼬임을 통해서 백스윙을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프로님께서는 좀 움직여도 된다. 그렇죠. 뒤로 좀 가도 된다. 그게 저희 특히 골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혼동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왜 가도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시켜주시면. 그래요. 요게요. 네, 좋을 것 하체가 같아요. 안 움직이면 네. 지금 저 우리 최영자 아나께서 질문하신 게 정말로 그 골프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에 이 하체를 고정해 처음에 사실 그 여기서 똑딱벌이라 그랬죠. 요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백스윙을 올릴 때 똑바로 가야 되니까 요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덜 움직이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잡혀놓게 하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골프 스윙을 할 줄 알고 볼을 맞출 줄 아는데 이때 이 하체를 너무 놔두게 되면 사실 유연성이라는 게요. 이게 놔두고 꼬인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 상태로 간 상태에서 하체만 살짝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을 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딱 펴라는 것이 아니라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살짝 물러나 주라는 거죠. 여기서 한 5cm만 뒤로 물러나도 여기는 엄청나게 크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를 이용하라는 거죠. 하체를 이용하면은 완벽한 백스윙이 된다. 자, 여기서 어깨까지 갔던 거를 무릎을 살짝 쓰면은 내가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제가 손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백스윙 간 상태에서요. 어드레스에서 무릎만 해줘도 이게 손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무릎만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탑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체 회전이 스윙이 완벽하게 안 된다라면은 하체를 이용해라. 하체를 요 상태에서 올려준 요 상태에서 뒤로만 살짝 물러나지면 그만큼 탑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요게 완벽한 스윙이 되는 거예요. 백스윙이. 그러니까 하체를 그래서 이용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프로님 그 네. 엉덩이를 약간 빼는 느낌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 뭐냐면 예. 빠진다라는 게 뭐 이제 항상 그 빠진다라는 건 임팩트에서도 빠지는 게 있거든요. 백스윙에서 빠지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힘이 지탱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면 빠진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중심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요러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뎌지면서 돌아가는 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잡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게 어떻게 빼는 거냐? 그냥 이렇게 빼봤다. 그럼 이건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 위치에서 중심이 여기에 실려주면서 빠지는 거는 이 발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체중을 어디다 놓고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백스윙이 됐든 다운스윙이 됐든 체중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돌아지면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실험을 해보시면 되죠. 일반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올려서 이렇게 힙을 이렇게 빼는 이 발을 들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빠진다는 거는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는데 이렇게 빠지면 이건 확실히 빠진 거고 예, 예, 예. 오른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데 살짝 돌리는 것은 결국 빠진 게 아니다. 예, 그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발이 뒤져지는 힘이 예. 어드레스에서 자 골반을 뒤로 뺐어요 이렇게. 근데 들을 수 있다 여기 이렇게. 그럼 빠진 거고 여기서 돌려서 뺐는데 요 발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회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한 분들은 뭐 이렇게 패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체를 잘 회전하기 위해서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쭉 펴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상체가 확실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빠진다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예.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백스윙이 주제니까 네. 좀 오늘 세밀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네네. 이 정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왼쪽이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왼쪽 무릎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당연히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 무릎의 각도를 네.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조금 돌리는 건지 아니면 이 옆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무릎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인지.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드레스에서 무릎의 간격이 만약에 30cm였었다. 이 폭이. 근데 백스윙을 올리니까 이게 20cm가 됐다.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선이 됐든 뭐 곡선이 됐든 어디를 내보냈든 간에 어드레스에서는 그 스탠스 폭이 한 30이었었는데 백스윙을 올리고 나니까 이게 한 20cm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무릎이 회전을 한 거예요. 좀 좁혀졌다는 말씀이시죠? 좁혀지면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또 모으면 안 되겠죠. 양발을.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어드레스에서의 넓혀짐이 백스윙 올라서 이렇게 좁아지면 그러면 이 무릎은 정확하게 왔다. 뭐 어떤 넣고 뭐고 이러질 않아도 여기서 어드레스에서는 30cm였었는데 백스윙을 딱 올리고 나니까 20cm 됐다. 이러면 이거 정확히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그러면 무릎 회전이 이 무릎의 움직임이 잘 된 거죠.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필드에 나간 프로 다른 분이 저더러 자꾸 민망하겠지만 치마를 입어서 네. 약간 다리를 벌리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간격을 주라고 계속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어떤 레슨을 보면 좁혀라. 네. 저랑 나간 분은 넓혀라. 그래서 네. 레슨 진행자인 저도 헷갈리거든요. 네, 그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양 무릎을 넓히라는 건 앉는 거죠.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이렇게 넓히면 이건 앉는 거지 이 골반이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좁힌다는 건 조이는 거죠. 역시 또 골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상태에서 좁히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이용해서 회전했을 때 좁아지면 그건 정확하게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넓혀지면 앉는 거고요. 또 조이면은 양 무릎이 조여지면 또 골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앉는 거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드레스 상태에서 3cm의 넓이에서 폭에서 20cm를 회전을 했다. 그럼 정확하게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 혼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럼 넓히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넓힌다는 건 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좁힌다는 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어드레스 자세에서 폭을 20cm로만 자연스럽게 좁혀진다면 백스윙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체의 움직임이 좋았을 때 완벽한 백스윙이 된다. 그러니까 하체의 움직임이 없이 백스윙은 안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좁히고 넓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회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금 좁혀지는 좁혀진다.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것이 백스윙을 올리면서 넓어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네. 그러나 어드레스에서 30cm의 넓이였다면은 폭이요. 뭐 이렇게 넓어졌다고 이제 하면 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가 쉽죠. 이 상태에서 넓힌 것이면 회전 안 된 거예요. 또 조이면 또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골반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오른쪽 이 골반을 뒤로 빼주면 회전이 되는데 그때 좁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렇게만 만들어지면 이거는 완벽하게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거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 네. 하체에 대해서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네. 나머지는 또 이따 나중에 또 여쭤보고요. 프로님, 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김학서 프로님한테 그렇게 주옥 같은 레슨을 받는데 네. 싱글 됐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론은 싱글 이론만 싱글이고 왜 네. 실행이 안 될까요? 연습을 안 해서. 네.
네.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네. 계시고요. 예.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저뿐만 아니라 고민 많이 갖고 계시죠? 스마트 클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